UMCTV 전영기 뉴스 LA와 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8월 20일 LA 전역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LA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까지 22만 7,346건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5,44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들 중 92%가 근본적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망에 따른 기저질환이었다고 밝히고 거의 3,000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를 앓고 있었고 이외 1,300명이 신경과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사망자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사망한 사람의 24%인 1,145명은 41세에서 64세 사이이고 3%인 151명은 18세에서 40세 사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오늘 57명의 사망자와 1,603명의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1,57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CBS, KBS 등 방송사에서도 소속 기자나 출연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CBS에서 간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녹음에 함께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CBS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만인 20일 정오부터 해제했습니다. 국내 방송사가 코로나19로 셧다운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 KBS에서도 지난 19일 월화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에 출연 중이던 단역 배우 서성종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황정음, 윤여민 등 주연 배우와 동선이 겹치지는 않았으나 제작진은 촬영 중단을 선언하고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를 모두 자가격리했습니다. EBS에서는 TV 프로그램 K-POP 한국어의 외부 출연자 1명이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외주 PD 1명과 또 다른 출연자 1명이 확진돼 촬영 현장을 방역하고 밀접 접촉자를 모두 격리한 상태입니다. SBS에서는 이날 상암 프리즘타워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20일, 21일 이틀간 건물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SBS 메인 사옥은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방송에는 지장이 없으나 SBS 측은 접촉자를 모두 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송사들도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촬영에 참가하고 각계의 다양한 사람이 오가는 방송가의 특성상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한편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명으로 일주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총 확진자는 1,576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5,000명을 넘어선 5,150명이며 계속 수치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수세식 변기에 이어 소변기에 물을 내릴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양저우대 류상둥 교수 연구진은 18일 미국 물리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유체물리학에 소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내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에어로졸 구름이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흡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세식 변기를 쓰고 뚜껑을 덮지 않은 채 물을 내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변기까지 바이러스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유 교수는 소변기 물을 내릴 때 입자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 유체역학의 바탕을 둔 컴퓨터 모의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체역학은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과학입니다. 컴퓨터 실험 결과 소변기에 물을 내리면 기체와 액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량의 에어로졸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57%가 소변기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변기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은 5.5초 만에 앞에 서 있는 남성의 허벅지 높이인 0.83m까지 도달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중국 둥난대 왕지샹 교수 연구진도 같은 학술지에 수세식 변기에 물을 내리면 바이러스가 포함된 에어로졸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 교수는 이번 소변기 논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0.83m 높이까지 에어로졸이 도달하는데 3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소변기가 더 빨리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소변기가 더 자주 사용되고 여기서 발생한 에어로졸이 더 빨리 더 멀리 퍼진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교수는 이번 연구로 소변기에 물을 내리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사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대표는 앞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에게 지난 15일 이른바 광복절 집회에서 물병을 건네는 모습 등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 대표는 전날 경기도의 한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남편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11시쯤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남편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일명 턱스크 상태로 연설을 하는가 하면 전 목사 옆에 서 있다가 물병을 건네는 등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 것입니다. 주 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이날 오전 7시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른 듯한 모습으로 출연한 주 대표는 이 방송에서 코로나19 공장 요원들이 신천지의 코로나19를 살포했고 분명 사랑제일교회의 불순 세력이 침범해서 퍼뜨렸다고 본다며 갑자기 8.15를 앞두고 코로나19를 터뜨리는 건 불순 세력이 한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주 대표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 성향 인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 신의한수 진행자 신혜식 씨 등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6일엔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함께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동행을 요구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여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관은 저에게 검사하러 가자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는 자발적으로 가서 받거나 또는 검사 명령에 따라서 검사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세계 58개국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확진자가 19일 기준 57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초 기준 24개국에서 나온 확진자 107명보다 47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륙별 현황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00명, 북미 중미 남미 230명, 유럽 80명, 중동 120명, 아프리카 23명 등입니다. 이들 중 코로나로 사망한 재외국민은 지난 5월 기준 7명에서 현재 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는 지난 5월 기준 153개국에서 현재 92개국으로 줄었습니다.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 완화 적용은 지난 5월 11개국 5,081명에서 지금은 18개국 18,16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집트와 튀니지, 탄자니아 등 일부 국가는 이전과 달리 유전자 증폭 검사 확인서 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직접 전화 연락과 한인회를 통해 통계를 내고 있다며 확진자 본인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20일부터 일반 민원 서비스를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실업수당과 렌트비 보조 등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돕는 대면 서비스 봉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와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일반 민원 서비스인 SSI, SSA 신청, 메디칼 신청과 갱신, 라이프라인 신청, 택시 및 버스카드 신청과 할인, 노인 및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등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는 발열 체크 시스템과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일반 민원실에는 최대 4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2명이 민원인 2명씩 동시 서비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주 지역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2032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기원 온라인 문예 공모전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시상식이 8월 19일 오후 4시 민주평통LA 협의회 사무실과 줌 화상으로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접수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응모작품들이 접수되는 등 많은 한인들의 성원 속에 글짓기 30점, 그림 49점이 접수되어 총 79점의 작품을 심사해 7월 29일 수상자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엘렌 박 행사준비위원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통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추진하는 차세대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함께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특히 글짓기 부문 1등 회장상을 수상한 최수영 군은 2032 올림픽을 SNN 코리아가 공동 개최하게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길 바라며 공동 개최가 된다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남다른 수상 소감을 전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에드워드 구 회장은 자라나는 2세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어서 정말 뿌듯했고 작품의 수준이 높아 놀라웠다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은 2021년 미주 한인 이민 118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자라나는 한인 2, 3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2021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으로 15회째를 맞이하는 본 미술대회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미주한인재단,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 김자진장군 기념사업회, 홍익민화연구소가 후원하며 지난해 14회 대회에는 미국 전역에서 539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은 학년별로 진행되며 수상작은 LA 한국교육원과 온라인으로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입상된 우수작의 경우 달력으로 제작 배포하여 동포사회 및 주류사회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술대회 주제는 더 참 오브 코리아로 소재나 표현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신주식 교육원장은 학생들이 마음속에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코로나 사태, 방역 대처에 대해서 시사논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온 세계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어느 나라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순간의 방심은 불행의 시초가 되는 병이죠. 그 와중에 그래도 몇 나라는 확진자가 하루에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는 나라도 있으니까요. 그 나라 중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갑자기 8월 15일부터 급작스러운 상승세를 타고 하루에 3자리 숫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집회가 원천이라는 듯이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정부 방역당국은 연일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관련 확산 우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88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 확진자는 228명이었고 그중 54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은 23.7%에 그쳤을 뿐입니다. 또 전체 확진자는 느는 추세지만 사랑제일교회 연관 환자는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기서는 기관명을 줄여서 방대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방대본은 사랑제일교회가 현 확산세의 주범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속칭 깜깜이 환자들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도 방대본이 특정 집단의 감염만 신경 쓰면 방역망에 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유명하고 경험이 많은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들은 현 확산세가 이미 7월 말부터 내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때 교회도
소규모 모임 금지를 조금씩 해제했던 시기입니다. 외식비와 숙박 등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밝히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도록 자극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접촉을 막아야 할 방역 정책을 정부가 오히려 접촉을 풀어 느슨하게 조장한 결과를 만들어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서 정부의 방역 초점을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를 역추적해 깜깜이 환자의 감염원을 발견해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은 조직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지역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당대본의 방역 대우가 이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침착성보다는 무언가 쫓기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소강 상태에서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 수치에 당황했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잃지 말고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로 추적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감염보다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을 추적해 차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타깃 삼아 방역 역량을 집중하다가는 다른 데서 더 큰 구멍이 뚫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마틴 최보도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시사논평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국가의 정치나 사회의 부조리 등에 대해서 평론의 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 600자 분량의 원고를 보내주시면 심의를 거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사진도 곁들여서 보내주시면 같이 편집해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